네, 모두 발언 들으셨고요. 이어서 질의응답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해 드리면 소속 언론사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줄부터 가겠습니다. 네.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 송지원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여쭙고 싶은 게 세 가지 있는데요. 우선 지난달 전직 미 의원 면담 때 방미 예정 이야기하신 걸로 아는데 네? 방미 예정 이제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미 예정 시기랑 이제 한미의원 연맹의 동행 여부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안인 관세 문제에 대해서 향후 의원 외교 대응 구상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개헌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이재명 정부에 당부하는 좀 더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방미를 하는 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미를 하면 이제 국회 하원의장을 저의 파트너가 국회 하원의장이고 또 지금은 이 관세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한미 의원연맹과 함께 방미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미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일정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방미를 해서 지금 이런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생각이고, 단지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이고 또 그리고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잘 극복해 간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대사들을 만나고 외국을 방문해서 외국의 지도부를 만나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세계적인 그 그레이드랄까요? 하여튼 이게 굉장히 높아져 있고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 신뢰 또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외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효한 토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 방문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안정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토대로 해서 관세 협상 과정에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개헌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4월 6일 날 대통령 파면 직후에 개헌을 이번 대선 과정에 함께 할 수 있는 거 하자. 그리고 여러 정당의 지도부들하고 소통한 바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지금이 개헌할 땐가 내란 세력을 극복하자 하는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높아서 그 개헌이 그때는 추진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8일 이재명 대표도 다른 정당도 개헌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이재명 후보께서 5월 18일 개헌 공약을 발표하고 그 뒤에 한 말씀을 보면 이번 대선과 함께 할 수 있는 개헌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원식 의장과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또 그래서 우원식 의장도 발표를 했는데 국민들이 지금은 내란 세력 극복이 우선이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워낙 높아서 그 진행이 어려웠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오해도 많이 받고 또 고생도 많이 했다.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때 이재명 후보가 낸 공약도 사실은 그 전에 저랑 얘기한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고 제가 이 자리 또 빌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제가 내각제 추진한다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내각제 얘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를 이야기하고 또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5.18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이런 또 이제 이 비상계엄을 하는데 정말로 문제됐던 게
국회 승인을 받게 해야 되는데 승인권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통해서 또 저하고 이야기했던 것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이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고, 단지 지금 이제 정부가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저도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아는 게, 제가 문재인 정부 첫 해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정부 출범하고 일주일 만에 원내대표를 했는데,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 정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개헌 논의는 이렇게 각 정당과 시민사회와 또 그리고 정부와 논의를 거쳐서 그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도 이런 논의를 모아가는 과정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은 하나 정도로만, 다른 기자분들을 위해서 하나 정도로 좀 제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뒷줄 쪽. 네, 머니투데이 방송 이원호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정치랑 경제 이렇게 여러 어젠다 얽히면서 여야 협상 진척 안 되는 경우 많았습니다. 올해 초 국정협의체도 사실상 큰 성과는 없었다는 게 중론이고, 다음 주면 양당 원내 지도부 새로 구성되는데 경제 분야 한해서라도 여야정 협의 더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궁금합니다. 지난번 국정협의체가 사실은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거리된 것도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여야의 대표, 국회의장 이렇게 모여서 국정협의체를 한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고, 또 그 국정협의체 모인 것 자체는 성과가 없다고 얘기합니다만, 국민들에게 그래도 모여서 이야기하는구나, 이 불안정한 시기에 그런 국민들에게 좀 안심을 주는 그런 효과도 있었을 뿐 아니라, 그 국정협의체를 통해서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추경 논의가 시작이 되어서 결국 추경을 했고요. 또 나아가서 연금 개혁에 관해서도 거기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연금의 모수 개혁까지, 그 전까지 보면 그게 18년인가 걸린 거 아닙니까? 그 논의를, 국정협의체 논의를 통해서, 그게 역시 정당의 대표들 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좀 더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또 국회의장도 책임지고 이 논의에 참여함으로 해서 저는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결국은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도 비상경제 TF를 지금 작동을 하고 계시고,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저도 현장을 여러 차례 가보고 했는데요. 국민들의 삶이 진짜 정말 도탄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우리 성장률이 0.1%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장하지 않고 멈췄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2%까지 된 거를 보면 국민의 삶이 훨씬 후퇴한 거죠. 자영업의 상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우선 새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경제를 살리는 일. 정치가 뭡니까? 정치를 한다는 것, 또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일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바닥 경제에서부터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비상 경제의 어떤 대책을 내야 된다. 전 추경이 매우 시급하다. 그리고 추경이 우리 서민들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마중물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에서도 그렇고 뭐 정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추경을 통해서
이 서민 경제가 움직일 수 있는 마중물을 마련하고 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내년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근본적인 개혁 과제를 해내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회가 그 부분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요. 앞줄에 황보혜경. 네, 안녕하세요. YTN 황보혜경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첨예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종 쟁점 법안들을 두고 여야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협치의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이제 여야 협치가 말처럼 쉽질 않죠. 제가 제 경험으로 보면 저는 제일 어려울 때마다 뭘 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국회 운영과 관련된 직을 4번을 했는데 원내 수석부대표는 박근혜 정부 첫 해에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첫 해가 제일 어려울 때고 협치가 제일 잘 안 될 때입니다. 변화가 제일 크고 원내 수석부대표는 박근혜 정부 첫 해였고요. 그리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첫 해였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첫 해였습니다. 국회의장은 첫 해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또 새 정부의 첫 해가 됐습니다. 첫 해 전공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장도 아주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갈등이 첨예한 시기에 국회의장이라는 점.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갈등 때 일을 많이 하라는 운명을 지고 태어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도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소수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부 구성하는 일을 1년 동안 그때 정부 구성 12월 달에 중개벤처부 장관 홍정학 장관 임명하면서 그게 끝났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죠. 이 정부 구성도. 근데 이번에는 물론 여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출발을 하고 그래야 국정의 안정을 찾을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여야가 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은 성과를 내는 위치입니다. 정부의 막강한 행정력을 가지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야당은 정부에 대한 견제라고 하는 국민적 명분을 가지고 명분을 잘 만들어가는 게 야당입니다. 전 그런 점에서 이제 너무 지나치게 갈등했고 이게 원래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 다음에 땅이 굳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늘 똑같이만 유지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에 드러난 민심이 있는데 이 민심을 토대로 해서 여당은 여당대로의 책임감,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국회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일 본회의가 여당에서 미룬 것은 그런 의지의 한 반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여야 원내대표가 뽑혀져 나올 텐데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원내대표들과 국회의장이 이런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굉장한 갈등기의 역할을 쭉 해왔던 국회의장으로서 이것을 새로운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발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로 안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게 국민적 위기 극복의 성공의 지름길인데 그걸 위해서 여야가 자기가 맡은 자기의 역할에 견제도 하고 또 충분히 협의도 하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성과를 내고 한쪽에서는 명분을 잘 챙기는 그런 여야의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그런 일은 제가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 뒤쪽 렬로 가겠습니다. 네, 서비서님.
가운데 열 뒤쪽 열손 드신 쪽으로 가주실래요? 저기 계신.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의장님 오마이뉴스 북건우라고 합니다. 그 태안화력 발전 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가 숨진 사고가 대선 하루 전날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 의장님 주문도 다녀오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대책위 쪽에선 이제 유족과 노조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를 꾸리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등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 국회와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후속 대책과 조치들을 앞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태안화력에서 이번 또 한 분의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가 저렇게 참사를 당한 일은 참으로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함도 있고 참 참담한 일입니다. 특히나 태안화력 그 사업장은 7년 전에 김용균 노동자,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그 일로 해서 산안법 개정도 했고 산안법 개정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게 됐던 계기가 됐던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원내대표를 막 끝내고 일어난 사건이고 그래서 제가 을지로위원회도 했기 때문에 정부와 협상하다가 끝까지 안 돼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일이. 거기에 하청 노동 준 일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중에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들을 맡고 있는 기업체들도 있고 또 좀 그렇지 않은 기업체들이 너무 이 하청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하청 중에 성격이 많이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정부하고 협의가 안 돼서 제가 제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3박 4일을 정부 또 노조 가족 다 함께 협의를 하면서 구정은 설 명절날은 넘기지 말자. 그래서 설 명절날 아침에 합의안을 만들어서 발표했던 그 사업장이어서 저도 너무나 그 뚜렷이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거는 그때 2인 1조 원칙을 분명하게 세웠거든요. 근데 그 요번에 가보니까 비상 버튼이 있어서 옆에 한 사람만 있었으면 비상 버튼을 눌렀으면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그런 사업장인데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간 게 제가 8일 날 갔으니까 사고 난 지 7일차 되는 날인데 노동청장도 오고 회사의 대표도 오고 그랬는데 이 사고가 제가 보기엔 도저히 이게 어떻게 사망 정도까지 갈 그런 그 선반의 그 작업장의 모습이 그런 작업장에 손이 끼어 들어가면 들어갈 정도일까? 근데 거기서 목숨 잃은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사고가 났냐 물어봤더니 노동부도 그렇고 그 사업장의 책임자도 그렇고 아직 원인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한심한 일이죠. 저는 이 문제는 정말 그 제대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민생이죠. 일하다가 죽는 사회 이제는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은 근데 정부가 이 일을 책임지는 단위가 생겨 있질 않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정부여서 우선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관련 상임위 또 관심 있는 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겠습니다만 정부 부처가 제대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텐데 그 확인되는 대로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 돌아가는 단위는 정부에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돌아다니는 정부 단위와 함께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 나가는데 저도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